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83번째. 오늘은 육친편 중에 식상 세 번째 시간. 식상이 왕한 사주의 흉작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식상편 중에 마지막 시간. 식상이 왕한 사주는 어떤 흉작용이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주에 식상이 너무 왕할 때 어떤 흉작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열거하는 식상이 너무 왕할 때 흉작용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네요. 100%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주들이 이렇게 식상이 왕할 때 이런 흉작용이 일어나더라.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어떤 사주는 식상이 왕하더라도 여기서 나열한 흉작용이 안 나타나는 사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 형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상은 관을 치게 돼 있는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식상이 관을 안 치는 구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식상이 왕하면 이러한 흉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신 게 좋고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식상이 너무 왕할 때 흉작용으로는 자식덕이 약합니다. 자, 먼저 남자분 사주에 자식이 뭐죠? 관이죠, 관. 관이 자식이죠. 자, 그러면 식상은 관을 치는 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식상이 너무 왕해버리면 이 관에 갖다가 너무 약하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폭격을 가해버린 것 같죠. 그래서 자식덕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자분 사주에서는 자식이 뭐죠? 식상이다는 얘기예요. 식상. 예. 식상은 일간이 생해진 오행이라 적당히 있으면은 내 기호를 갖다 설해주니까 좋지만은 이 식상이 너무 왕해버리면은 이 일간이 이 식상을 생하느라고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식상이 강하게 되면 일간의 힘을 다 빼가죠. 일간이 식상을 생하니까. 즉 식상이 왕하면 많은 자식한테 일간이 젖을 먹이다 보니까 식상이 부담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병이 된다는 얘기죠. 내 힘을 빼가 버리니까 일간의 힘을 너무 빼가니까 부담. 그래서 자식덕이 없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 여자는 이성 배우자덕이 약합니다. 여자분 사주의 이성 배우자가 뭐죠? 바로 관이죠. 관. 식상이 관을 치는 오행이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식상이 너무 과해버리면 관을 갖다가 완전히 폭격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무너져 버리죠, 관이.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왕하면은 관이 무너지면서 여자분에게는 이성 배우자덕이 매우 약하게 작용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형국이고, 다음으로는 관제, 시비, 구설수가 많다.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남녀 모두 관이 뭐죠? 법이다는 얘기예요. 법. 그 다음에 규칙이라든가 규율, 살아가는 또 일반적인 법칙도 되고, 이런 게 식상이 강해버리면 관을 작살내기 때문에 여기 법이 무너지고 규율이 무너지고 규칙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이 법, 규율, 그러니까 틀에 박힌 거를, 요건 다 법이라든가 이런 게 규율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틀이죠. 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법을 어기다든가 규칙을 어긴다든가 규율을 어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관제수로 이어지죠. 소송으로 이어지고. 그러니 관제수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관이라는 거는 나를 눌러주고 나를 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인내심을 길러주고 그런 건데, 이게 무너지다 보면은 인내심이 사라지고 나를 눌러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내 주장, 그 다음에 내 표현이 너무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무시하게 되면은 사람들하고 시비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구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관제수, 그 다음에 이러한 규율이 무너지고 또 사물성이라든가 인내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비 구설수에
노출된다는 얘기죠. 이런 흉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에 약점이 있고 고독수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기주의로 내가 옳다는 것만 하다 보면은 구설수 시비수가 생기면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기 싫어하고 뭉치기 싫어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둘씩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떠나다 보면은 대인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대인관계가 무너지면 바로 고독수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상이 강하신 분들이 이러한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하고 고독수에 시달리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전적으로 사주를 보면서 이러한 약점이 흉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경자년 정해월 경자일 김효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오행의 분포. 본인 경금은 큰 쇠, 무쇠같이 큰 쇠. 그럼 이 경금도 큰 쇠가 되겠죠? 자수는 작은 물. 그러면 이 자수도 작은 물이 되겠네요. 정화, 작은 촛불.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기토, 작은 흙.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물기운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죠? 그런 형국이고 오행은 골고루 들어있는 것 같네요.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정화는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해수,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이거는 같으니까 식신. 자수는 상관이라고 그랬죠. 기토,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묘목은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식상이 상당히 사주에 발달되어 있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새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 내가 생해주는 계절이니까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금, 쇠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쇠의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쇠는 어디가 있나요? 연간에 경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 다음에 흙은 어디가 있나요? 시간에 기토 조그만 흙이 힘을 보태는 형국이고요. 그리고는 없죠. 물론 지장간 해수 안에 무토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고, 작은 나무, 작은 물, 큰 물 해수, 정화, 남의 편이 더 많은 형국이라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됐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경금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나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경금은 사주에 있는 이 물을 생하느라고 나한테 힘을 보태는 게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힘이 약하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토는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죠. 근데 이 많은 물에 많이 약해진 형국입니다. 이 기토가 불의 생조를 좀 받으면 좋을 텐데 이 불도 많이 약한 형국이죠.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어떤 오행일까요? 보면은 자수, 해수, 자수, 큰 물, 작은 물 합쳐진 이 물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됐네요. 더군다나 금생수까지 받은 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러면 해수 안에 있는 무토도 거의 쓸려 내려가지고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지장간에 있는 무토는 경금한테 힘을 못 쓰는 형국이고, 정화는 어떤가요? 이 조그마한 촛불은 이 냉한 경금의 냉기로만 해도 꺼질 것 같은데 이 물들이 덮치면은 한 방에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랑 아주 약한 그런 촛불이 되겠네요. 이 묘목은 어떻게 됐나요?
묘목 역시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고 부목되다 보니까 썩어가는 형국이네요. 이런 형국의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 무엇 때문에 신약해졌냐? 식상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식상이 강해가지고 내 힘을 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은 이 기토를 잡아주던가 아니면은 조우로 정화를 잡아주던가 아니면 해중에 무토를 쓸려갔지면은 잡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네요. 이 경금은 나한테 힘을 보태기보다는 더 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는 부적합하죠. 그런 형국의 사주입니다. 자, 사주의 식상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사주가 약하지만은 신약한 사주지만은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강사주로 일단 기질이 강한 사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운기는 약한 사주니까는 부조해주는 그런 그 오획이 용신이 되지만은 기질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예요.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강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기질. 그래서 기질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자, 이 불이 뭐죠? 정관이죠. 정관, 관성. 이게 여자분한테는 이성 배우자가 되죠. 이게 어떻게 됐나요? 불이 한 방에 꺼졌죠. 물이 덮치고 양쪽에 경금 냉기로만 해도 이게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람은 관을 친다는 얘기죠. 관을. 그러니 이성 배우자운이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관이 뭔가요? 관이 참을성, 인내, 법, 규칙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야. 그러니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약하고 법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최고란 얘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되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격이 상당히 이렇게 독선적이 되고 자기 표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그 어떤 인과관계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섞으면 다툼이 되니까. 왜? 대화라는 거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싸움이 되니까 자꾸.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이분은 대인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관제수. 이 법이 무너지니까 관제수. 그 다음에 구설 시비수. 왜? 규칙, 규범.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그 정해진 룰이 다 깨지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니까 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설수가 되고 관제수가 되고 시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주장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이 남자분이면 참 여자분이다 하더라도 이 식상이 너무 강해서 내 힘을 너무 많이 뺏겼죠. 이게 여자분한테는 자식이 되죠. 자식. 그래서 자식운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물 이 나무가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재물운도 약하고 식상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본인의 전문성, 기술, 예능 이런 쪽으로 가면 재물을 좀 질 수 있는데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큰 재물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또 이 사주가 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아까 관이 무너지면 법규이 무너진 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한테는 이거는 자식이 되죠. 그래서 자식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관제수 조심 똑같고. 자, 제가 이 사주에서 큰 물이 한 방에 이 나무를 갖다 썩게 만들고 부목을 시켜버리니까 재물은 또 이거는 남자한테는 뭐죠? 정제 이성 배우자가 되죠. 이성 배우자가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 공이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 법이 무너지다 보니까 관제수 조심해야 되고 자식운 그 다음에 배우자운이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이 사주는 이 불이 꺼지다 보니까 불은 바로 심장을 뜻하죠. 심혈관 질환에 약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자년, 무술월, 병술일,
갑옷이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연간에 병화다 그러면 큰 불이 되겠죠. 자수는 작은 물,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술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 그러면 이 술토도 큰 흙에 광활한 대지가 되겠죠. 간목은 큰 나무, 그 다음에 오화는 작은 촛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흙기운도 많고 불기운도 많죠. 사주에 안 보이는 오행은 쇠가 안 보이네요. 쇠. 물론 술토 안에 신금, 술토 안에 신금 지장간에는 들어있는 형국이네요.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자수,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무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술토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이 술토도 식신이 되겠죠. 간목,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오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요렇게 육진이 형성되어 있네요. 식신이 상당히 많고 비견, 겁재도 많은 형국이네요. 사주 원국이 없고 지장간에만 있는 쇠는 내가 극해진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죠. 재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본인이 큰불 병화가 수롤에 태어났네요. 수롤은 늦은 가을이죠. 가을이지만은 환절기, 흑의 계절, 내가 생겨지는 계절이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화, 큰 불의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라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자, 같은 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연간에 큰 불, 병화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오화 작은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이네요. 그리고는 없죠. 물론 지장간 술토 안의 정화, 술토 안의 정화가 지장간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큰 나무가 시간에서 큰 불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 지장간에는 없는 형국. 자,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고, 남의 편은 무토, 술토 이렇게 큰 흙이 내 힘을 빼가고 있고, 자수, 작은 물도 내 힘을 빼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강약이 좀 애매하죠?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 보면은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큰 불, 작은 불 이렇게 있지만은 나무의 생조까지 받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무토, 술토가 내 힘을 빼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원래는 흙이 불에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 불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물 있죠. 물 이 자수가 거의 고갈이 돼버렸네요. 고갈. 왜? 술토는 원래 불을 품은 흙이죠. 불을 품은 흙. 술토도 불을 품은 흙. 지글지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흙이 열기를 시켜주려면 이 물이 필요한데 이 자수로는 조금만 물로는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먹생활을 받은 불, 큰 불과 작은 불이 합세해서 이 불이 이 흙에게 열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원래 지글지글한 술토도 거의 불하고 한 통속이 돼버렸어요. 열기가. 이 불도 합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 흙은 내 힘을 큰 불을 갖다가 힘을 빼간 오행이지만은 불하고 흙하고 한 통속이 됐다는 얘기는 이 흙이 쩍쩍 갈라지는 아주 열기를 품은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물이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은 거의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바다 사주가 됐네요. 불바다 사주. 그래서 이 사주는 강사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사주. 강사주에다가 보면은 이 무술, 괴강, 병술,
백호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강사주의 요런 살기운, 그 다음에 화개살 요런 것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기질이 너무너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물이 관이죠. 관을 이 식상이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쳐버렸다는 얘기죠. 관이 무너졌죠. 이 강한 사주에 또 무술 괴강하고 백호까지 합세한 이 강한 사주에 관이 무너졌다. 관이 무너졌으면 참을성, 인내심, 그 다음에 법규,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이런 정해진 룰 이런 게 다 무너지다 보니까 법이 무너지고 인내심, 참을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성격이 어떻게 되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성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들 어렸을 때 오면은 상당히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주가 됐고 이 사주 보면은 관제수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구설 12수 조심. 그 다음에 이 관이 뭐죠? 자식이죠. 남자한테는 자식 운이 약하고. 또 배우자 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뭔가요? 남자한테는 재성이죠. 재성은 센데 어디가 있나요? 술토 안에 신금, 술토 안에 신금이 들어있는데 이 신금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많은 열기에 줄줄 녹고 있죠. 재성이 줄줄 녹고 있다. 그러니 이성 배우자 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분이 만약에 여자다. 권명이다. 어떻게 되나요? 관 무너졌죠? 성격은 비슷하고 여자분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은 더 성격이 강해졌다고 그랬죠? 관이 무너졌다. 이게 뭐죠? 이성 배우자죠? 이분한테는. 그래서 이게 증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성 배우자 운이 매우 약하다. 거기다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한데 이 술토가 뭔가요? 상부살이죠. 상부살까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부궁 배우자궁에 백호 그 다음에 개강까지 해서 이성 배우자운을 더욱 약하게 하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꼭 이 살을 적용할 때는 오행의 질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상부살이 사주에 있다. 상부살이란 거는 이성 배우자운을 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자 사주에. 그러면 이성 배우자가 오행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질이 좋은지 건재한지. 근데 이 사주는 관성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무늬만 자수지 거의 말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배우자 운이 없다. 그래서 이 술토 이 살이 더 작용력이 커진다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이 이렇게 질이 안 좋죠. 갈라터졌다. 식상이 갈라터졌으니까 이 식상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자식운도 약하다. 내 힘을 너무 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질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쩍쩍 갈라져 있는 흙이란 얘기죠. 물 한 방울 없는 말라 비틀어진 흙. 여기다가 나무 심어봐야 아무것도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이 질이 안 좋아서 자식운도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가 됐고 건강적으로 물이 말라 비틀어졌고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얘기죠. 앞에 사주는 불이 꺼져가는데 이는 불이 너무 강하죠. 그리고 물이 말라버렸다. 물은 신장이죠. 신장. 콩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콩팥이 말라버렸다. 몸에 수분이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사주에 물이 없으면 유두리가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기계나 사람이나 윤활유가 떨어지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난 것 같이 유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들을 수용해주는 이런 포근한 마음이 없고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성격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도 여자분 같으면은 신장, 콩팥, 또 자궁, 유방도 되죠.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콩팥 또 이렇게 물이 말라버리면 몸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염증이 종기가 되고 종기가 발전하면 암이 되기 때문에 항상 수분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하는 통변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김인연, 정묘월, 병자일, 기해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기토 작은 흙. 그러면 이 기토도 작은 흙이 되겠죠. 미토 역시 불을 뿜은 작은 흙. 정화 작은 촛불. 묘목 작은 나무. 자수 작은 물. 기토 작은 흙이 되겠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게 세죠. 세 기운이 보이지 않네요.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런 형국이 되겠네요.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기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기토도 상관이 되겠죠. 상관. 미토 역시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자수는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해수 역시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요렇게 육진도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에 없는 쇠는 뭔가요? 내가 극해준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불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네요. 묘월은 봄의 계절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입니다. 나물은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편을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병화의 내 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 편이 되겠죠. 같은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은 불은 월간의 조그만 불이 정화가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놓고 미중에 정화가 들어있는 형국.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월지에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거 놓고 지장간 미중의 열목, 그 다음에 해중의 간목이 있는 정도. 자, 해중의 간목은 도움이 되는지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편이죠. 기토 작은 흙 남의 편, 미토 남의 편, 자수, 해수 큰 물 작은 물도 남의 편. 그래서 남의 편이 상당히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가능성이 있는데 사주의 이 강약의 가장 포인트는 해중의 간목이 나한테 힘을 주느냐. 또 여기에 보면은 해, 묘, 미, 목국이 보이시죠? 삼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삼합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사주 강약이 제대로 발현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해묘미 목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주의 해수, 자수가 합쳐져 가지고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물이 이렇게 강해져 버린데 이 물이 구태여 묘목하고 미토가 합쳐서 나무가 돼버릴 이유가 없죠.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사주 주변에 나무가 너무 없어요. 묘목 하나뿐이고 지장간에 해중 간목이나 미중의 을목 가지고는 나무가 많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 세력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곡을 이루지 않고 해수와 자수 합쳐진 이 물이 상당히 세력이 있어 가지고 물 세력 때문에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중 간목은 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젖어버리죠.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봐야 연기만 나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됐네요. 약사주. 자, 약사주인데 이 사주에 보면은 식상이 상당히 좀 작은 흙이지만은 꽤 있죠. 기토, 미토, 식상이 과하다는 얘기죠. 식상이 과하면은 관을 쳐가지고 안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주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아니에요. 해수, 자수가 있어가지고 이 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이 됐어요. 물이 관살로 작용해요. 바로 밑에서, 병화 밑에서 바로 불을 끌려고 달라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무로 이 물을 막기는 역부족이에요.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주면 관인상소로 이어주면 좋을 텐데 이 묘목은 너무나 작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뭘로 이 물을 막아야 되나요? 이 흙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물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을 뿜은 흙으로. 그래서 이 식상 흙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이 물을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들이 고마운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상이 과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사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상은 고마운 존재가 됐죠. 자시군이 있고 또 식상이 관을 눌러버린 관이 상당히 작살이 나는데 이 사주는 관이 은근히 강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눌러주고 있으니까 이 식상이 눌러주고 있으니까 관살의 흉을 갖다가 많이 눌러주니까 배우자 운도 관성이 배우자죠. 배우자 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원래 칠살 맞은 살인데 이 식상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살이 작용하기 때문에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법규, 규칙 이런 거에 상당히 참을성 이런 게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그렇게 식상이 과한 그런 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형국의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앞에 사주들하고 틀리게 식상이 좀 강하더라도 이 흉한 관을 막아주기 때문에 자식운 그 다음에 배우자운이 약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남자 사주라 해도 어떻게 되나요? 식상이 고마운 존재고 관이 자식운인데 관이 나를 칠라는 형상인데 그래서 식상이 막아주고 있어서 자식운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단지 사주에 이제 재성이 좀 약한 것이 무죄사주죠. 배우자운을 좀 남자 사주라면 약하게 하는 의미는 좀 있네요. 그래서 무조건 사주에 식상이 강하다고 그래서 관을 치고 그래서 관제수 구설수가 있고 자식운 배우자운이 안 좋고 또 구설 12수에 속한다는 것은 꼭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꼭 사주 형국을 보고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와봤습니다. 자, 오늘 식상의 마지막 시간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